집주인분께서 집을 팔아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세 매물이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은 2억 2천만 원. 불과 2년 만에 6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열심히 일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구조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이 채널 돈 버는 내 집 마련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건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0년 25살에 취직해서 2014년에 결혼 후 많은 분들처럼 전세집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세금은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2년 뒤 전세 만기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집을 팔아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 약 10,000세대가 있었는데요. 전세 매물이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은 2억 2천만 원. 불과 2년 만에 6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내의 희망퇴직 위로금, 퇴직금, 2년 동안 모은 돈, 그래도 부족해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전세금을 마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구조구나. 그리고 2016년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이 시작됐고, 저는 당시 대리라 희망퇴직의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선배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구나. 그때부터 회사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살던 동네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있었고요. 어느 날 회사 과장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미분양 하나 사두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은데 작은 평수 24평 하나 사두지 그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안 살 거면 왜 사? 결국 그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 아파트는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살던 전세는 2년 만에 6천만 원이 올랐고, 과장님이 사라고 했지만 안 산 그 아파트는 2년 만에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고 나니까 진짜로 벽돌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이었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제가 살던 지역에서 전국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나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고, 그때부터 부동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료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강의를 들을 때는 곧 돈을 잘 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디를 사야 하지? 어떤 물건을 사야 하지? 가격은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급해졌고,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돈 내고 강의까지 들었는데 이게 뭐지? 하지만 다행히 거기서 멈추진 않았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집에서 손품을 팔고 주말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임장을 했습니다. 직접 집을 보고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만한 대형 평형 자가에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의 기준과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 한 분이 실거주 집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가용 예산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느 위치의 집을 보는 게 맞는지,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물건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대출은 얼마까지 하면 안전하고 최선인지, 부동산 소장님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자와는 어떤 협상을 해야 하는지까지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같이 고민했고, 그 동료는 결국 실거주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은 덤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주변 분의 인생을 도움이 되는 일을 했구나. 그런데 이게 그 동료 한 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주변에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동료뿐만 아니라 동료의 지인, 그리고 지인의 지인까지 저에게 조언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중개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항상 같이 고민해보자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분, 두 분 함께 고민하다 보니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그럴수록 제 안에서는 성취감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절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먼저 시작했고 조금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에 올바른 시각을 이해하고 제대로 학습만 해두면 그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어도 훨씬 좋은 판단과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걸 영상으로 정리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바로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돈 되는 내 집 마련 방법, 부동산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과 시각을 만드는 방법, 더불어 유익한 재테크 정보까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차근차근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 자산을 지켜줄 내 집 마련부터 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돈 되는 내 집 마련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